화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 방역 당국과 돼지 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완공되면서 원주시 도심 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에 발맞춘 핵심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균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동해, 삼척, 강릉, 영월 등 시멘트 공장이 집중돼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 단지 주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포근한 겨울과 때 아닌 많은 양의 겨울비라는 고비를 넘기고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꽁꽁언 얼음판은 없었지만 맨손 잡기 등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육상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 방역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철원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 ASF 바이러스가 나온 건 처음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온 건 총 18건. 그중 17건이 모두 철원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천 지역 빔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나왔습니다. 철원이 아닌 지역에서 ASF가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ASF 간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약 열흘 전인 지난해 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되면서 도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거점 소독시설 16곳과 통제 초소 29개소, 특히 양돈 농가 입구, 농장 초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또 야생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차단해 나가고 어려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도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걱정은 비상 방역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병한 지난해 9월 이후 도내 비상 방역은 벌써 넉 달 가까이 계속되는 상황.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자신의 농장 입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양돈 농가들은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가 다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고 멧돼지로 인해서요. 이 이동 제한이 무슨 기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가운데 길어지는 ASF 비상 방역 상황에 방역 당국과 농가들의 힘겨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혁신도시에 이어서 기업도시까지 완공되면서 원주시는 급격한 도시 확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신시가지와 구도심 간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도시 확장에 발맞춘 핵심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균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입구와 무실동을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사업비 580억 원을 들여 건설 중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로가 이미 개설돼 운행 중이고 이후 구간인 만종리에서 무실동까지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때는 진짜 저기 끝까지 줄이 쭉 이어서 여기 자유도시는 짧잖아요. 저도 기업도시 사는데 좋고 말고죠. 기업도시와 도심 간 또 다른 교통망도 연결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업에서 지정구간 4차로 신설 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원주 장양에서 문막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연장이 확정되면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를 바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생기는 겁니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올 연말 정부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단고동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원주 IC까지 이어지는 동부순환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체 9.9km 구간 가운데 공사가 멈춰있던 봉산동 일부 구간이 9월쯤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어 남아있는 태장동 구간도 현재 설계 중으로 연내 착공이 기대됩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원주 IC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로가 완공되면 태장동 등 원주 북부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대동맥이 될 핵심 교통망 구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새롭게 그려질 원주시의 교통지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와 삼척, 강릉과 영월 등 시멘트 공장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 차원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멘트 공장에 세금을 부과해 주민 건강 증진에 사용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제 공장 단지 주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근처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송정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동해안이 생긴 후 40년이 넘도록 진동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 계속 몇 년째 이렇게 금이 계속 이렇게 크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반 지금 그 단단한 벽돌로 이중 벽돌로 해놨는 상태인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금이 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회석 생산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에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환경 기준을 넘어선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집 내부의 창문을 열어보면 이 창문 건너편으로 시멘트 공장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창틀에 많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휴지로 닦아냈을 때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나올 정도입니다. 삼척 상황도 비슷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삼척 5분동 마을. 먼지 속 생활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집단 이주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도 집단 이주를 다 해주면 좋겠어요. 봄이나 비 오는 날 저녁 한 7시 되면은 배 타야를 태워서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강원도의 시멘트 생산량은 전국의 시멘트 생산량 가운데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지만 피해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 피해 개선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걷어 주민 건강 증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씩 과세해가지고 저희 강원도에는 한 276억 정도가. 하지만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에 관련한 이번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포근한 겨울과 때 아닌 많은 양의 겨울비라는 고비를 넘기고 홍천강 꽁꽁축제가 드디어 10일 개막했습니다. 악조건으로 축제의 이름을 살리는 꽁꽁 언 얼음판은 없었지만 맨손 잡기 등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육상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홍천강 꽁꽁 축제장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송어를 잡기 위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안간힘을 씁니다. 빠르게 도망가는 송어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 추위도 잊었습니다. 이렇게 맨손 잡기로 잡은 송어는 모두 2마리. 잡은 송어는 바로 옆 식당에서 회무침과 구이, 매운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실내 낚시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내 낚시터에는 약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1명당 송어 2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내 낚시터에는 송어의 손맛을 느끼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번의 고비를 넘긴 홍천강 꽁꽁축제가 10일 육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막했습니다.
얼음 낚시의 매력은 느낄 수 없지만 황금송어가 전하는 짜릿한 손맛은 맨손 잡기와 실내 낚시터에서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지금 경주에서 왔거든요. 멀리서 왔는데 얼음이 없어가지고 실내 낚시터에서만 해야 되니까 아쉽고 얼음 낚시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애기들도 그거 기대하고 왔는데 못해서 더 잡고 싶은데 정해져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홍천문화재단은 추후 기상 상황에 따라 얼음 낚시터와 부교 낚시터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근한 기온과 폭우까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새로운 겨울 축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얼음이 얼지 않더라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겨울 축제 방법을 찾는 거를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생각을 하고요. 부교 낚시라든가 루어 낚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고비를 넘기고 육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막한 홍천강 꽁꽁축제는 오는 26일까지 홍천강변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평창과 강릉을 찾았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프로그램에 참가한 건데요.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번째를 맞았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탄 외국인들이 새하얀 설원이를 내려옵니다. 이들은 모두 눈과 얼음을 볼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 엉거주춤한 자세로 코치의 도움을 받으며 조심조심 스키를 타봅니다. 얼마 못 가 넘어져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겨울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 즐겁기만 합니다. Bueno, yo me siento muy feliz, de verdad que fue una gran experiencia, súper divertido, me caí muchas veces, pero disfruté un montón y ya como que le estoy agarrando el toque. 전 세계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18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진행됩니다. 케냐와 콜롬비아, 인도 등 29개 나라 123명이 참가해 봅슬레이와 쇼트트랙, 스키 등 7개 종목을 체험합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에 제안해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6번째를 맞은 올해부터는 강원도에 이어 2018 평창기념재단이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는 과거 드림 프로그램을 참가했던 엘리트 선수 3명이 참여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14일부터 평창에서 열리는 국제 스키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동계 스포츠 훈련 외에도 K-팝 댄스와 태권무 등 한류 무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진흥시키고 또 평창 올림픽의 유산을 개성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또 더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풍성한 행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에서 이제는 올림픽 유산으로 자리 잡은 드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홍천과 횡성, 영월 등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건설 반대위가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도 송전탑 건설 반대위는 10일 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피해 최소화가 아닌 명백한 백지화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각 지역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한전과 정부에 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도와 도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도민기구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본격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 12%, 하수도 요금 30%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한 달 20톤가량을 사용하면 상수도 요금은 18,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춘천시는 2013년부터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해 상수도는 원가의 65%, 하수도는 14%에 불과했고 매년 600억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학생의 89%가량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일 춘천을 비롯해 8개 시군 학교군 배정 대상 9,700여 명에 대한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의 88.6%의 8,600여 명이 일지망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또 체육 특기자와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 등 3,500여 명의 학생은 무추첨으로 희망 학교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배정 결과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최근 도내 모 광역단체장 가족이 춘천시 A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춘천시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A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2일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해당 동작을 10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은 개인신상 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상에는 반드시 본인 발급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장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춘천시 감사부서와 사법당국도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대를 비롯해 도내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18개 대학은 10일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도내 대학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 대학들은 지역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강원권 대학교육 혁신센터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혁신 성과 공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간 전략적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가 10일부터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향지, 연못 등 시내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화요일 비가 내렸지만 축제 준비에는 큰 지장이 없어 대형 눈 조각 등은 차질 없이 준비됐습니다. 또 11일 오후 4시 문화광장 특별 무대에서는 김연자와 신지 등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이 개막식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등 유명 캐릭터 등 동화를 주제로 대형 눈 조각이 전시됩니다. 계속된 포근한 날씨로 지역 축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인제군이 빙어축제 개막을 앞두고 안전기원제를 올렸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지난 9일 인제군 빙어축제장에서 기원제를 갖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인제 빙어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또 이상 고온에 따른 얼음낚시 축소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인제 빙어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소화전 주변 구역에 절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집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모두 7건이 신고됐고 신고가 미비해 1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연석에 적색 표시와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겨울다운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겠는데요. 휴일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원주 영하 3도, 속초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4도, 속초 7도, 강릉 9도로 도 저녁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